안녕하세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회되는 대로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와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 제10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0장의 제목은 사회사업, 집단작업 및 심리극을 위한 증거 기반 구축이고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10장 사회사업, 집단작업 및 심리극을 위한 증거 기반 구축. 초록, 제10장 1절 사회복지와 근거 기반 실천. 제10장 2절 근거 기반 실천의 한계와 비판. 제10장 3절 집단심리 치료 연구. 제10장 4절 인간주의적 경험적 심리치료 연구. 제10장 5절 드라마 치료, 창의적 예술 치료, 신체 및 움직임 중심 치료에 대한 연구. 제10장 6절 심리극의 근거 기반. 제10장 6절 1번 심리극 연구의 한계. 제10장 7절 연구자로서 모레노. 제10장 8절 결론. 이제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번역문에는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초록. 이 장에서는 심리극과 집단치료에 대한 연구 문헌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거 기반 실천의 추세와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심리극은 인간주의적 경험적 심리치유, 창의적 예술치유, 신체 및 움직임 중심 치료의 연구 기반 내에서 다뤄집니다. 심리극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양과 질 모두에서 제한적이지만 현재 연구 결과는 다양한 정신건강 치료의 심리극 적용을 지지합니다. 연구의 한계와 비판도 포함되고 보다 높은 질의 심리극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극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의 연구 역사를 설명하여 심리극과 연구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장 1절 사회복지와 근거 기반 실천. 사회복지가 전문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한 투쟁은 사회복지의 시작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오우키치와 유는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의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과 자선에 기반한 패러다임. 두 번째는 정신분석적 접근의 전통과 권위에 기반한 패러다임. 그리고 세 번째인 현재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패러다임입니다. 경험적 임상실천으로의 전환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호소, 전통, 합의에 기반한 실천에서 증거와 효과에 기반한 임상실천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험적 임상실천운동은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의 작업효과 평가를 요구했고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접근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운동은
일부 사회복지 접근법이 효과가 없거나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 자극받았습니다. 동시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연구 발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험적 임상실천운동의 영향은 1984년 사회복지교육위원회의 커리큘럼 표준 변화에서도 확인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신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사회복지연구 태스크포스는 사회복지 분야가 연구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험적 임상실천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비판받았습니다. 위트키는 경험적 임상실천 모델이 객관성에 너무 집중하며 임상사회복지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우키치와 유는 이러한 갈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판자들은 경험적 임상실천의 논리적 실증주의 가정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 현상이 절대적인 실체라는 전제와 연구자가 이러한 현상을 미리 구성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가정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안적으로 일부는 사회적 현상이 권력 구조, 언어 체계, 의미의 망 속에서 나타나며 연구 방법론은 현상을 제한하기보다는 탐구하고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보다는 드러내며 연구자의 해석적 틀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의 사회복지에서 경험적 임상실천 운동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던 근거 기반 의학 운동에 의해 다시 부흥했습니다.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책 기반자, 정부 기관, 비영리 후원자, 보험 회사들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근거 기반 실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관과 조직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입의 근거 기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코크란 리뷰, 캠벨 콜라보레이티브,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의 근거 기반 프로그램 및 실천 목록,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제12부서의 근거 기반 실천 목록 등이 있습니다. 헤인즈 등이 설명한 현대적 근거 기반 실천 모델은 4가지 요소의 통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상황과 여건. 두 번째, 관련 연구 문헌.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선호. 네 번째, 임상가의 기술, 전문성, 역량 분야. 근거 기반 실천은 현재 연구 증거를 임상적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기대 및 가치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근거 기반 실천으로의 전환은 피해를 예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실천을 제공하려는 목표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근거 기반 실천을 채택한 것은 직관에 기반한 임상 실천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반 실천은 증거의 유형에 따라 서열을 매기며 질적 연구는 낮은 가치를 두고 무작위 통제 시험과 메타 분석 같은 정량적 연구를 높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맥니스와 티어는 이러한 증거의 서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번 체계적 검토, 메타 분석. 2번 무작위 통제 시험. 3번 준실험 연구. 4번 사례대조 및 코호트 연구. 5번 사전 실험 집단 연구. 6번 설문조사. 7번 질적 연구. 비록 증거 서열에서 질적 연구는 낮게 평가되지만 일부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질적 방법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가장 잘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며 직접 경험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환경 속의 개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치담은 사회복지에서 결과와 효능을 연구하는 것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방법이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낮다고 제안했습니다. 제10장 2절 근거 기반 실천의 한계와 비판. 2000년대 중반까지 근거 기반 실천이라는 용어는 점점 더 인기를 끌었지만
그 정확한 의미나 실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의 질과 엄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정신장애 치료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근거 기반 실천 목록에 오른 치료 접근법이 잘못되게 모든 조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근거 기반 실천의 비판자들은 근거 기반 실천이 지나치게 의료화되어 한 개인을 자신이 속한 생물 심리 사회적 현실에서 분리하고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선호, 치료 관계, 사회복지사의 실천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 경직된 개입을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료 매뉴얼 사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치료 관계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문헌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와이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거 기반 실천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연구 증거를 사회복지 실천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이크는 근거 기반 실천이 임상 작업의 실천보다는 인지적 지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통계와 연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유용한 결과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보를 측정 단위로 조직하는 반면 치료사는 의미 있는 심리사회적 내러티브로 정보를 조직합니다. 근거 기반 실천 운동에는 한계와 결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윤리적 원칙과 근거 기반 실천의 전반적인 목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실천을 일반화하고 증거를 평가하고 연구를 현실의 임상 실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간과되어 근거 기반 실천이 임상사회복지에서 관계의 중요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모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근거 기반 실천이 종종 비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만들어져 사회복지사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거 기반 실천은 임상사회복지 내에서 억압적인 시스템과 권력 불균형을 재현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먼은 실증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간성, 연민, 정의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통찰력 있는 실천은 체계적인 실증주의 방법과 사회복지사의 실천 지혜와 직업적 직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의 실천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기반 실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을 무시하고 치료사 중심, 더 정확히는 개입 중심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거 기반 실천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일부는 공통요소 관점을 대안적 내러티브로 제안하며 효과 연구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연구들은 심리치료의 효과성에서 치료 개입의 세부 사항보다 공통 요소, 특히 치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스카 등은 이러한 공통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치료적 관계. 두 번째, 안전하고 치유적인 세션 환경. 세 번째, 고통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심리적 이해를 제공하는 치료사. 네 번째,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믿는 변화에 대한 적응적 틀. 다섯 번째,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유용한 것을 제공하는 과정, 의식. 웜폴드는 이러한 공통 요소를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수단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연결, 기대, 숙달에 중점을 둔 인간주의적 틀로 간소화했습니다. 공통요소 접근법은 심리치료의 특정 내용보다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더 중점을 두며 근거 기반 실천에 대한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저명한 집단 치료사인 어빙 얄롬은 근거 기반 실천에 관해서 반드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무효한 치료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얄롬은 증거 기반 실천과 통제된 과학 연구가 짧고 재현 가능하며 매뉴얼화된 개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접근법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진정한 치료 관계와 즉시성, 자발성을 중시하는 다른 접근법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얄롬은 경력 초반의 임상가들은 매뉴얼화된 치료법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치료사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습니다. 제10장 3절 집단 심리치료 연구. 근거 기반 실천 운동은 주로 개인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치료 결과가 집단 치료에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치료와 개인 치료에서 서로 다른 과정과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집단 심리 치료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집단 치료가 개인 심리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치료에서는 치료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지만, 집단 심리 치료에서는 집단 응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연구 결과 집단 응집력과 긍정적인 치료 결과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섭식장애, 중독, 외상 관련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서 집단 치료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집단 심리 치료의 효능을 보여주는 체계적 리뷰와 메타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집단 치료와 개인 치료는 기분장애, 공황장애, 성격장애, 조현병, 강박장애, 중독 및 섭식장애 등의 치료에서도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집단 심리 치료의 효과는 대기자 명단과 비교했을 때, 대체 치료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치료 전후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집단 심리 치료는 입원, 거주형, 외래 환자 치료 환경에서 대학 상담소와 교도소 상담 설정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동안 인지행동 집단 치료가 집단 심리 치료 연구에서 가장 많은 출판물을 차지했으며, 다른 이론적 접근법에 비해 5배 이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0장 4절 인간주의적 경험적 심리치료 연구. 경험적 심리치료는 심리극, 게슈탈트 치료, 실존 치료, 인간주의 치료, 감정중심 치료 등 여러 행동 기반 접근법을 포함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험적 심리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기타 대화치료나 행동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엘리엇 등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86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경험적 치료는 대화치료와 통계적으로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에서는 경험적 심리치료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부부 문제에 효과적임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버그는 경험적 심리치료 연구 기반에서 심리극의 치료적 나선 모델의 효과를 강조하며, 경험적 치료의 효능과 효과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엇 등은 주요 메타 분석에서 인간주의 경험적 심리치료가 우울증과 의학적 상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인지행동 치료와 동등하게 효과적이며, 대인관계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보다 효과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장애 치료에서는 인간주의 경험적 심리치료가 인지행동 치료보다 다소 덜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인간주의 경험적 심리치료가 우울증과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불안장애와 정신증 치료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제10장 5절 드라마 치료, 창의적 예술 치료, 신체 및 움직임 중심 치료에 대한 연구. 심리극은 인간주의 경험적 심리 치료와 마찬가지로 창의적 예술 치료와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 범주에 자주 포함됩니다.
많은 메타 분석과 체계적 리뷰는 심리극과 드라마 치료를 같은 범주로 분류합니다. 페니거샬과 오르키비는 드라마 치료 개입에 대한 첫 통합체계 리뷰를 발표했으며 아직 연구 기반은 적지만 발달장애, 인지적 어려움,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을 위한 드라마 치료 집단 작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드라마 치료가 중요한 사회적 혜택, 감정적 지지, 자기인식, 창의성, 자존감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3년 표현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 리뷰는 많은 불확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태에 대한 창의적 예술치료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창의적 예술치료와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이 적합한 분야 중 하나는 PTSD 및 외상 관련 문제 치료입니다. 베이커 등은 PTSD와 창의적 예술치료에 대한 체계적 리뷰에서 창의적 예술치료를 통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징적이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PTSD 증상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PTSD 증상이 인지와 언어 표현에만 부분적으로 영향받는 우뇌와 변연계 구조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키오디는 창의적 예술 치료가 우뇌 지배적인 특성 때문에 PTSD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예술은 클라이언트가 예술 창작의 안전한 틀 안에서 외상을 재협상하고 자율성, 통제, 논리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을 통한 PTSD 치료에 대한 체계적 리뷰와 메타 분석에서는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이 보조 치료나 독립적 치료로서 PTSD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 치료가 다른 PTSD 치료보다 중도 탈락률이 낮고 다른 긍정적인 건강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신체 및 움직임 중심 개입은 하향식 접근이 주로 전두엽을 자극하는 반면 상향식 접근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외상으로 인한 변연계와 신경계를 자극합니다.